자,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은 이 광고는 내가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 사주세요, 사주세요 일방향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쌍방향이에요. 소비자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죠. 너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싶어? 너 뭐 잘해? 왜 왔어? 요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해왔던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제가 광고 쪽에 있어서 홍보 관련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맥락을 아셔야 돼요. 트리플 매칭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매칭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매칭이라는 거는 나, 그리고 직무, 기업 요 세 가지의 매칭을 말합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광고 홍보라는 일, 근데 그 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맥락을 봤을 때 내가 과연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가, 내가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가, 그 맥락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잠재된 역량, 그리고 자질, 그리고 개인의 비전, 그리고 직무에 있어서는 광고 직무에서 어떠한 역량, 자질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직무적인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 산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교집합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나, 직무, 기업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생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적게 되면은 그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그 스토리마다의 강점을, 키워드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가 같이 함께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스토리는 내가 협업 능력으로 키워드를, 강점을 제시를 해야겠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동아리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상황 대처 능력을 강점을 해야겠다. 이 스토리별로 내 강점,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생 스토리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키워드를 잡으셔 놓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면접에 가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든 키워드의 맥락으로 내가 어떤 사례를 어필할까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자, what, why, how to 요 세 가지 성립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what이라는 거는 직무적 강점을 말을 해요. 직무적 강점이라는 거는 직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 경험, 그리고 전공 지식, 그리고 노력,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어떤 강점을 제시를 할까? 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점 포인트를 직무와 가깝게 이 what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why는 지원 동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 보통 이 회사가 최고라서, 그리고 이 회사 초일류 막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지원 동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이 광고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지원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왓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이 왓을 가지고 이 회사에 기여를 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맥락이에요. 그런데 기업을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 기업에서 경험한 게 없는데, 나 이 기업에서 활동해 본 게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부터 다가가서 생각을 하시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직무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경험들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발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모든 기업에 다 광고 홍보 똑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 하나를 뭘 해야 되냐? 기업 조사를 하시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이 회사가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직무적인 측면에서 그 회사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광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회사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무와 기업을 연결을 해서 지원 동기에 쓰시는 게 좋고요. 이 how to는 입사와 포부입니다. 입사와 포부를 신입 사원으로서 당당하고 바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 입사와 포부는 한마디로 직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직무와 연결을 계속 끊이지 않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사와 포부는 내가 광고인으로서 앞으로 플랜을 어떻게 짜고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A는 과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인가? 사실 제가 A를 먼저 말을 꺼낸 이유는 광고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광고업에서 광고 기획자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기획하고 제작이 있는데요. 그 굵직하게 기획 부분 담당, 그 제작의 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은 A, 광고를 기획하는 사람, 제작은 카피라이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ATL, BTL, 그리고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직접 제작을 하는 쪽이 제작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체 홍보는 이게 마케팅 쪽인데 보통 굵직하게 기획과 제작을 나눠서 하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AE, AD, BTL, 마케팅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A는 이런 거구나. BTL은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있고 내가 이 직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씩 짚어보면은 기획하고 제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획에서 광고주와 대행사 커뮤니케이션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작 쪽은 이 제작물의 영상, 인쇄물, 프로모션 전반적인 것들을 제작을 하는 업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집행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수주를 따갖고 와야 되겠죠. 대표가 수주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광고 영업인이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주를 해갖고 오면은 자, 이에 대한 그 리서치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상황이 어떤 광고의 전략을 꾸준히 하고 있었나, 그리고 지금 그 경쟁사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기 회사 안에 리서치 담당자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OT를 통해서 이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PPT를 만들기 위해서 OT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작팀에게 이런 부분에 맞는 시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PPT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완성을 시키고 나면은 경쟁 PT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 비딩이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제일기획 사람이고 A이고 그리고 우리 제작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클라이언트고 거기에 이제 내가 제안을 하러 가는 건데 이 제일기획인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고 회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아니면 3개 기업이 들어가서 발표를 PT를 하는 거예요. 요 광고주님이 계시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A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그동안 해왔는데 경쟁사가 어디고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광고를 해야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신상 나왔던 제품을 이걸 가지고 아이님시 전략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어떤 식으로 광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맥락을 PT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저만 하는 것이라 제2기획에서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기 회사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광고주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드는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잘 찝어서 전략을 가지고 온 회사, 그 회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딩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설사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다음 전략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A를 보시면 제가 이 기획하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A로서 광고 캠페인이라 하고자 하는 그 기획적인 전반적인 부분은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딩이 들어갔을 때 주로 A가 PT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리를 하는데 제작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을 클라이언트한테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놓치지 않고 중심화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제작이 잘 돌아가는지 아트 쪽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끌어내는 것이 AE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고 내가 관리하는 핸들링하는 그 부서에 그 제작 부서에 그 하나라도 틀리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A를 말했는데 A 플러스 1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A면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가 중요해요. 나는 A를 말을 했는데 A 플러스 1까지 생각이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광고주가 말한 거 외에 조금 더 핀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광고주와의 뭐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굉장한 피드백과 적극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기획력, 아이디어, 분석력, 광고에 대한 애정, 리더십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내가 A가 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내가 A로서 갖춰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요 키워드에서 내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모전 도전을 많이 물어보세요. 공모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수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공모전은 일단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수상하기 힘드니까 공모전만 하지 말고 작은 에이전시에서라도 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보든 서포터즈를 해보든 관련 경험을 계속하면서 공모전도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의 광고회사에 가고 싶은 애들의 그 스펙적인 부분을 보면요. 아르바이트가 없는 애들이 없어요. 작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계속해보고 그리고 또 그 짧게 들어가는 프로젝트성 있잖아요. 그런 데도 투입이 돼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선배 중에서 광고 쪽의 회사에 다니시는 그 선배와의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친구들은 그 길에 가게끔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는 못 가요. 광고 쪽은 더 심해요. 전문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제작 안에 일러스트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러스트에 관심을 계속 한 사람인가?
그냥 다 일반적인 디자인 하다가 일러스트 조금 해본 애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광고인은 삶이 광고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는 그냥 무조건 그냥 삶이 광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광고를 내가 기획하는 사람이든 제작하는 사람이든 이 전반적인 플로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입 채용을 했을 때 실기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물론 한 특정한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플로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리딩을 잘 해야 되는데, 뭐 1인 가구, 그리고 외식 사업, 혼밥, 혼술 혼밥이라고도 하죠. 자, 욜로족이 뭐예요? 욜로족 아세요? 뭐예요? 네, 혼자 잘 즐기고, 그리고 주말에 뭐 나가서 놀기보다는 내 집에서 내 집 꾸미고, 내 집에서 아지트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한없이 투자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홈 인테리어, 반려견, 이런 쪽이 계속 부흥을 하고 있어요. 홈 인테리어 부분은 요즘에 마트나 그리고 몰이나 그런 쪽이 작은 그 소품들을 가지고 소싱을 해 갖고 와서 판매하는 것들이 계속 그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전공인데 홈 인테리어의 MD를 뽑기도 해요. 솔직히 MD면은 경영학과나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수준이 굉장히 비주얼을 많이 보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자를 MD로 굉장히 요즘에 많이 뽑으려고 해요. 이 보는 악보고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에도 그 소비자가 왔을 때 저 이번에 신혼집 꾸미는데 앤틱 스타일로 할 건데요. 어떤 가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했는데 어떤 가구로 할까 하면서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고객층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려면은 디자인 전공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샘에서는 디자인 전공자인데 그런 추천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영업인을 또 뽑기도 해요. 점점 사람들이 보는 이 안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적인 부분도요. 옛날에 뭐 디자인하는 애 뭐 책상에 앉아 디자인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나는 활동적이고 디자인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 안목이 굉장히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쪽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 인테리어 쪽이나 아니면은 반려견 쪽이나 식품 쪽 외식업, 제가 말하는 이런 산업들은요. 채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리고 광고인으로 내가 하게 되더라도 그 일이 들어오는 곳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채용 시장은 계속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서 많이 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리를 쓰셔야 되려면 이렇게 니즈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TO가 많은 곳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런 회사인데 이런 쪽이면은 많이 채용을 하겠네. 그리고 이쪽 산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 직무를 봤을 때 광고와 홍보는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광고는 말 그대로 내가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계속 알리는 그 직접적인 행위라면은 홍보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홍보를 조금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광고 홍보를 묶어서 이렇게 채용하는 쪽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의 맥락인 거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홍보는 언론 홍보예요. 언론 홍보. 그래서 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알려주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거의 신문방송학과 친구들이나
뭐 방송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봤거나 이런 매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언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애들이 유리해요. 많이 뽑지도 않아요. 이 홍보는요. 그래서 앞에 이 광고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기획이나 뭐 이런 광고 회사의 광고인 거고 이 홍보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는 언론 쪽하고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홍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홍보 일을 하는 건데요. 이 외부 홍보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CEO의 활동이라든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 홍보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서 소비자한테 크게 피해 발생이 되거나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 주거나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얼른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를 하는 것이 홍보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과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홍보팀은 좀 신방과 이런 애들이 좀 유리한 경향이 많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역량을 봤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을 한다면은 굉장히 꼼꼼한 부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외향적인 거. 왜냐하면 기자들을 상대를 하고 언론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술도 많이 마셔요. 안 먹는 회사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런 좀 회사가 대기업이나 큰 기업일수록 기자들을 만나고 상대하다 보면은 이 친밀도가 있어야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또 써주잖아요. 물론 객관성 근거에서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외향적인 성격이어야 되고 정보 수집 능력도 필요하고 그 문장력이나 화술, 자료 구성 능력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동영상이나 그 UCC나 이런 매체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되는 직무는 요 홍보팀하고 인사팀이에요. 회사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회사의 약점도 알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임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회사에서 질문을 면접을 했을 때 상황 면접을 많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애사심은 뭐 당연히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있어야 나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기자를 만나면서 좋은 글을 또 보도자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연륜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연륜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키포인트니까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홍보의 맥락에 있어서 내가 이 관련된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은 이 광고는 내가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 사주세요, 사주세요. 일방향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으로 해서 이런 보도 이슈를 알리면서 소비자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네. 그리고 쌍방향이고 그리고 쭉 비교를 해보시면서 마지막을 보시면 광고는 사달라, 홍보는 관심을 가져달라 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분석은 제가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분석. 일생 스토리 잘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일생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가 워드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작성한 거 보면은 자기가 했던 부분의 강점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나 어디 회사에서 했고 어떤 부분을 했다라는 성과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작성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생활신조, 내 성격상의 장점이 뭔가, 그리고 내 단점이 뭔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친구는 보니까
가치관이 원래 그래란 것이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조금 이 친구에 대해서 놀랐어요. 원래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광고를. 근데 자기 가치관은 원래 그런 게 없다, 이런 게 자기는 항상 생각을 했대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가치관이었대요. 이런 것도 면접에 가서도 아니면은 자소서에 성장 배경, 생활 신조, 가치관을 써라, 이런 거 쓸 때 광고인으로서의 생각하는 마인드를 비춰주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책임감, 무슨 정지, 뭐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광고인으로서 어렸을 때 되돌아봤을 때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 아, 맞아, 나 호기심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나 막 새로운 거 뭐 받으면 다 막 분리해가지고 봤었던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리고 싶어서 끝에서부터 다 칠하면서 나는 안으로 들어오게 그렸었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어필을 했을 때도 자소서 면접에 꼭 그 부분을 어필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what, why, how to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2W1H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를 분석을 제대로 하시면 2W1H가 자연스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려준 이 직무적인 부분은 A 직무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A를 내가 선택한 이유 부분과, 그리고 내가 왜 적합한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직무에 대한 기본 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다음에 역량과 자질 부분에서 이런 부분, 근데 나는 지금 역량과 자질 이런 게 있어,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 why, how to를 이제 잡아 보니까 나는 내가 여기 BTL을 활용한 IMC 캠페인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작은 회사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겠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으니까 이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지 그 강점을 써줘야겠다. 그리고 Y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해 보고자 지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로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보고자, 그리고 목표를 쓴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A로서 광고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조율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 내가 해보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럼 와서 너 뭐 할 건데? 난 여기서 ATL, BTL 활용한 IMC 전략을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을 계속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what, why, how to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본 거예요. 이런 거는요, 합쳐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면접에서 자기소개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때 저는 뭐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저는 거북이 같은 사람입니다 한 거예요. 거북이를 왜 했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들어봐야 되니까 도대체 왜 너는 거북이를 했냐. 거북이를 딱 떠오르면은 느리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는 성실함을 생각을 했대요. 성실함. 토끼와 거북이 때문에. 그거는 깊이 들어가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딱 거북이 하면은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단어를 특정해서 저는 뭐 같은 사람이다 하고 던지잖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봤을 때 나는 우리 강아지가 그때 죽었던 게 너무 슬펐어, 그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 관심 없는 사람 와닿을 것 같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소개를 어필했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불호 갈리는 거를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너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싶어? 너 뭐 잘해? 왜 왔어? 요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좀 팁을 드려볼 텐데, 저는 합격했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SK 플래닛에서 지원 동기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항목이에요.
그런데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딱 적었을 때요. 도전, 열정 이런 거 적기보다는 내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소제목으로 나오고요. 위에 두 갈씩으로 제가 흰색으로 해놓은 부분 있죠. 다양한 SNS 채널 이용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 두 갈씩으로 앞에 내가 가진 강점 키워드가 보여져야 돼요. 무조건 다 두 갈씩이에요. 저는 제가 6명에서 몇 명에서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쭉 일기식으로 쓰거든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내가 가진 강점 키워드가 앞에 딱 하니 나와야 돼요. 저 어떤 거 하면서요. 요거 잘해요. 이거는 자소서 면접 다 똑같아요. 면접에서도 힘들었던 거 얘기해봐요. 이러면 제가 그때 몇 명에서 했었는데 뭐가 어땠고 저땠고 얘기하는데요. 안 들려요. 듣고 싶은 거는 얘가 그때 힘들었을 때 뭐 잘했던 거지? 어떻게 여기서 극복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그때 힘들었는데 저는 협업을 잘 이끌어서 제가 어떻게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을 간략하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했는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면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듣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갈씩으로 직무에 대한 경험을 내가 잘한 부분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례를 쓰십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획한다. 자기가 기획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소제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부족함을 느껴서 난 여기서 이거 했어요. 이 친구가 광고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요거를 했구나. 기획 능력 키우려고 했구나. 이게 두 갈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밑에서 풀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쓴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보니까 입사 후 포부도 물어보고 노력도 물어봤기 때문에 앞에 노력을 먼저 쓰고 뒤에 입사 후 포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보시면 앞에 제가 그 광고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A가 어떤 직무적 강점이 필요하고 직무적인 부분의 강점들을 담아낸 거예요. 제가 직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플래닛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에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앞에 직무에서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내가 해왔던 부분과 매칭을 해서 작성하는 게 입사 포부예요. 그러니까 직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입사 후 하고 싶은 거는 광고 기획자로서의 직무를 언급을 하는 내용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CJ ENM에서의 광고 기획의 자소서를 보시면요. 이 회사에 대한 동기와 직무에 대한 동기 그리고 이 직무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직무에 대해서 바로 많이들 물어봐요. 그냥 왜 이 직무냐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 활약,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 뭔가 나는 트렌드 리더다. 나는 이런 거를 빨리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앞에 보여주고 이런 광고적인 지식을 내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두 갈씩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 흥미를 끄는 광고 특성에 매료되어서 나 이 전공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요거에 맞춰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키워드를 소제목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자기가 요 자격증을 어떤 식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일을 그냥 한 거에 대해서만 풀어 쓰지 마시고 그 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 그거를 꼭 집어서 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직무 관련 용어 있죠. 그 용어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아는 직무 관련 용어를 써야 이 친구가 직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유양식 부분을 보시면요. 자유양식 보통 이렇게 내는데요. 이력서는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뭐 보면 뭐 성장 배경, 장점, 단점 뭐 이렇게 이미 포맷되어 있는 거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단점 안 써도 되는데 단점을 쓰려고 하잖아요. 자유양식에 단점 쓰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내 강점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요 소제목만 봐도 경쟁 PT 기획력, 나 IMC 기획서 작성, 광고주의 신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하겠다. 보면은 직무적인 부분의 연관성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유양식은 성장 배경부터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직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뭘 넣을까? 사례 하나씩 넣어야 돼요. 나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사례를 여러 가지 묶어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 강점과 하나 사례 이렇게 정해놓고 포인트를 담아서 소제목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 것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양식은 한 장, 많으면 2장 안에서 자유양식을 자기소개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유양식까지 제가 자기소개서를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광고 홍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자소서 면접에 접근하는 법을 놓지 마시고 그냥 열어서 써야지 하면서 막 쓰기 바쁜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